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앵코아의 무한긍정 그룹장, 오늘 사회를 맡게 된 부장입니다. 오늘 유튜브 방송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새로 모신 분들과 함께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발표를 맡으신 전종희 박사님 소개하시죠. 반갑습니다. 앵코와 온톨로지 컨설팅 팀의 전종입니다. 네, 오늘 새로운 인물이 또 왔죠. 오늘 참가를 하시는 그래유님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그래프DB 자랄이 되고 싶은 유매니저 그레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앞서 우리가 그래프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김 팀장님으로부터 들었는데 또 기간이 오래됐고 하니까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전종희 박사님이 요약을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 있는 장표를 볼까요? 네. 네, 지난 시간에 진행했던 그래프에 대한 개념이랑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특징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회고 드리는 시간을 가지고 앵코아가 수행했던 그래프 프로젝트의 실 사례를 구체적으로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가 이런데 이렇게 사용될 수 있구나 하는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차트와 그래프에 대한 용어 먼저 정리를 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부르는 그래프는 막대 그래프, 선 그래프와 같은 것들은 사실 데이터를 정량적으로 비교하기 위한 시각화 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그래프는 이제 수학적인 그래프, 즉 노드와 엣지로 구성된 구조적인 데이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점과 선으로 데이터를 표현한다는 점에서는 좀 비슷하긴 하지만 이제 목적과 표현 방식에 좀 차이가 있고 데이터 간 연결과 관계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좀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프 이론은 노드와 엣지 조합을 통해서 객체 간 관계를 모델링하는 수학적 구조입니다. 오일러의 퀘니스베르크 다리 문제가 그 기원이 되는 만큼 역사가 아주 오래된 분야이고요. 오늘날 네트워크 이론 또는 뭐 최적화 문제, 이산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얘기할 그래프 데이터베이스가 바로 이 이론을 기반으로 좀 하고 있고요.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를 그래프 이론 형태 그대로 저장하고 탐색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노드와 엣지 그리고 속성들을 구조적으로 저장하며 관계 중심 방식으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탐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데이터와 관계 그 자체가 데이터로 저장되기 때문에 관계 탐색과 분석에 매우 뛰어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표현한 방법으로는 이제 대부분 이제 RDF 또는 LPG가 있지만 저희는 이제 LPG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는 각 객체를 표현하는 버텍스 또는 노드라고 불리는 구성 요소가 있고 이 노드를 그룹하는 도메인을 형성하는 레이블 그리고 이 노드를 설명할 수 있는 정보인 속성 마지막으로 노드와 노드를 연결하는 관계로 구성되어집니다. 이러한 구성 요소로 복잡한 조직 구조, 경로 탐색, 추천 등 관계 중심의 문제를 해결할 때 매우 강력하게 됩니다.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의 유형은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요. 저장 방식이나 이제 구조 설계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프 이론 기반 그대로 저장되는 네이티브 그래프 구조, 그리고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NoSQL 기반의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구조, 그리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또는 이제 뭐 다른 구조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그래프를 가능하게 하는 멀티모달 구조 등 다양한 방식의 그래프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좀 더 깊게 기술적 분류가 깊게는 좀 들어가긴 좀 그렇고 현재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구조가 저장되는 방식에 따라 되게 다양하게 있다라고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프 이론이랑 이제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의 좀 간단한 개념을 회고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고요. 그래프는 이제 특정 산업에 국한된 기술이 아닙니다. 통신망, 의료, 생명과학, 금융, 제조, 물류, 뭐 사회관계망 등 거의 모든 산업에서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기존 방식으로 풀기 어려운 난해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최근에 그래프 기반 기술의 수요가 재조명되고 있는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 거의 처음 소개해 드리는 것 같은데요.
앵코아는 이제 20년, 21년도부터 해가지고 22년도부터 그래프 기술 기반으로 해서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수행했습니다. 국방, 의료, 금융, 해운 등 여러 도메인에서 실 프로젝트를 수행하였고요. 그 외에도 이제 네오포제이에서 주최하는 최대 컨퍼런스인 노드즈에서 컨퍼런스를 발표했고, ISO GQL 제정을 위한 회의에도 참석하고 참석하는 등 기술 표준화 활동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앵커의 그래프와 온톨로지 전문성을 좀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음 장부터 앵커의 여러 사례 중 몇 가지 사례를 집중적으로 소개해드리고 각 산업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관계 중심의 문제 해결이라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네. 앞서 요약 잘 해주셨고요. 그래서 지난번 들은 얘기들이 또 새록새록 기억이 나네요. 항상 이렇게 새로 기억해야 된다는 게 좀 슬픈데 그래도 다시 들으니까 좋습니다. 네. 오늘 처음 오신 그레이유님 약간의 경험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보니까 어떤가요? 네, 제가 작게나마 경험한 네오포제이가 바로 이런 거라는 걸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 좋습니다. 정말 상기가 되시나요?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이크 입에 가까이 대고 얘기해 주세요. 네, 녹음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우리 앵커가 참여한 사업에 대해서 사례를 요약을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네트워크 마케팅 도메인에서의 사례입니다. 실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서는 이제 바이너리 트리 구조로 이제 회원 관리와 이제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는데요. 단순 트리 구조로는 회원 간 역량 관계 또는 조직별 성장률, 또 매출 기여도 등에 대한 정교한 분석을 하기 되게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들을 이제 그래프 구조의 모델로 재구축해서 각 노드 간 영향도 분석, 즉 회원 간의 영향도 분석을 통해서 동적인 성장 계보도 생성을 하고 각 조직의 핵심 구성원 또는 각 회원 간의 성장세 구원 등을 파악해서 조직별 성장률 예측하고 매출 기여도가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데에서 분석을 한 사례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동적 계보도라고 보여 있는 큰 네트워크망이 있는데요. 이 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공개할 수 없는 모델이긴 하지만 저희만의 이제 기술이 녹여낸 그래프 모델 구조를 통해서 빠르게 동적 계보도를 생성하게 되고 저희가 이제 분석하면서 정의한 여러 핵심 지표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 우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새로운 그래프 대시보드로 생성해서 적용한 사례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시간 흐름에 따른 조직의 매출 증가 비율을 회기 연산으로 산출했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RDB로 되어 있던 모델을 그래프로 전환하는 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그래프 DB를 이용해서 뭔가 분석을 한 건가 봐요? 네, 맞습니다. 이런 분석들을 RDB나 아니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다른 BI로 한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복잡하고 난해한 분석이 됐을 텐데 그래프 구조로 이렇게 재구축한 상태에서 분석을 통했기 때문에 회원 간의 역량 관계 또는 시간 조직 매출 흐름에 따른 비율을 회견선으로 산출할 수 있었던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거는 그래프 DB에 있는 자체 기능으로 분석을 쉽게 할 수도 있다. 그런 강점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음. 그래프 알고리즘도 많이 있고 실제로 이 그래프 특성을 반영한 분석 알고리즘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 해당 알고리즘들을 적용하게 된다면 지금 보이시는 분석 외에도 다양한 분석들을 더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아,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레이유님? 들어보시니까? 뭔가 공부할 게 정말 많다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네, 늘 공부를 해도 부족하고 힘드네요. 자, 다음 사례 한번 볼까요? 네, 다음은 다음 사례는 의료 쪽이네요. 의료 분야에서도 이게 있군요. 네.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의료 부문입니다. 임상 데이터 메이즈 연구를 위해서 정의되어 있는 이제 공통 모델 구조들이 있는데요. 해당 모델들을 보시면 이제 구조상 재기적인 관계도 되게 많고 약품, 질병, 환자, 치료 연구 데이터가 되게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근데 이를 관경 데이터베이스에서 분석하게 되면 조인이나 재기 탐색으로 큰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구조를 그래프로 구축하게 되면 질병 간의 관계망 또는 약품 간의 상호작용을 위한 멀티오비 탐색이 가능하게 돼서 신약 개발 등의 빠른 연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실제로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림처럼 그 아래에 이제 재기적인 구조가 이제 RDB 형태로 구축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래프 형태로 이제 재구축하게 돼서 한 7, 8홉에 되는 저런 영양 관계에 대한 상호작용도 쉽게 뽑아내서 추출한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비라고 하셨는데 호비 어떤 의미일까요? 홉이라고 보시면 이제 노드와 연결된 그 엣지의 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드 3개가 연결된 엣지가 2개 있다. 그러면은 2홉 또는 연결된 관계가 3, 4, 3개, 4개, 5개가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4홉, 5홉, 6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선택한 노드로부터의 호비라고 봐야 되나요? 예, 그럼 예를 들면 이 노드에서 호비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1홉에 관계 있다 치면은 아래부터 한 홉이 되고 또 연결된 그 상단에 하나가 더 있고 아, 그러면 여기서의 1홉은 거기서의 1홉은 하나의 엣지로만 연결된 노드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노드와 요 반대 방향인 노드도 포함되나요? 네네네, 아, 그럼 맞습니다. 여기서 1홉 하나, 둘, 세 개가 되겠네요? 네네네, 아, 맞습니다. 그럼 2홉이라고 하면 여기서 한 홉, 요렇게 요거 네, 하나, 맞습니다. 그다음에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이렇게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 관련된 노드를 찾아가는 엣지의 수가 호비겠네요, 그러면. 네네, 맞습니다. 아, 이해했습니다. 어때요? 그레우님 이해되세요? 네, 아주 잘 됩니다. 목소리가 잘 안 들려요. 다시. 아주 잘 됩니다. 네, 이번엔 잘 들렸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네, 다음 의료 분야 중에 의료기기 유통 추적에 관한 사례입니다. 아, 그러면 아까 앞쪽에서 봤던 거는 의료에 있어서 약품과 질병의 상호관계를 네, 보여주신 거고, 네, 요거는 탐색이니까 딱히 의료기기가 아니어도 뭐 케이스가 있을 수는 있겠네요. 네, 근데 맞습니다. 우리가 의료기기 관련해서 했던 사업이라고 소개해 주시는 거죠? 네네, 도메인이 같은 분야여서 아, 네, 예. 같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의료기기는 이제 일반적으로 제조사, 또 유통사, 의료기관 이렇게 통해서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어, 크게 세 단계이긴 하지만 중간중간에 여러 단계를 거칠 수 있기 때문에 중간 단계에서 이제 재고 누락이나 아니면 유통 경로에 대한 누락이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의료기관에서 받게 되는 그 의료기기들이 잘못 오는 경우도 있고 또는 특정 날짜에 꼭 도착을 해야 되는데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해당 의료기기에 대한 추적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장 볼까요? 그래서 이를 그래프로 구축해서 유통 경로를 분석해서 보면은 어디에서 유통이 끊겼는지 또는 추적이 되지 않은 노드가 어딘지, 즉 뭐 중간 유통 단계에서 어디서 끊겼는지 또는 꼭 가야 되는 의료기기들이 의료기관까지 갔을 때 어디에서 누락이 됐는지가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고 실제로도 누락 경로와 재고 누락에 대한 흐름을 시각적으로 찾아서 저희가 분석하는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요거는 이 노드에서부터 홉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떠한 기기가 여러 단계로 지금 흘러갔다는 표시가 되겠네요? 네네, 그럼 어떤 맞습니다. 하나의 기기라도 이 노드는 6호까지 갔고 이 노드는 2호까지 갔고 이런 그 차이를 볼 수가 있겠네요, 이거는. 네네. 꼭 어떤 음. 호까지 갔어도 최종 그 의료기관까지 도착을 해서 그 의료기기가 유통이 되어야 하는데 몇 홉 단계를 거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끊길 수가 있고 또는 꼭 가야 되는 그 의료기기들이 중간 유통 단계에서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프로 표현해서 추적하는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이거는 현재 저희가 누락이라고 얘기는 하긴 했는데 네. 만약에 잘못된 기기를 찾는 케이스라고 친다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로나 때 주사기가 많이 사용됐잖아요. 네. 어떤 노드에서 나온 주사기가 최종적으로 어떤 병원에서 쓰였는데 거기서 문제가 발생했다. 네. 그러면 그 노드를 찾아서 아직 병원까지 가지 않은 애들을 여기서 찾아가고 수거하는 데 용도로도 쓸 수 있겠네요, 그러면? 정말 좋은 의견이신 것 같은데 아, 그렇게도
충분히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제가 가끔 좋은 의견도 냅니다. 자, 우리 미라님 어떠세요? 들어보니까? 데이터 누락 경로까지 잡았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아, 예. 별로 안 놀라운 별로 안 놀라운 문제 것 같은데요. 같은데요. 자, 그러면 잠깐 1분 정도 쉬었다가 4부 시작하겠습니다.